자, 4-1단원 정중의 향수 들어갈게. 자, 일단 가장 위에 보면은 20쪽에 가장 위에 보면 향수라고 제목이 나와 있지. 근데 제목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는데 제목 향수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적어놓자. 향수 뜻이 향은 고향이야. 그리고 수는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제목만 보더라도 작품의 주제가 드러났지. 그치? 이게 고향에 대한 그림, 여기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야. 제목 부분 20쪽. 자습서 20쪽. 잠깐만 있어봐. 응? 자, 자, 제목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뜻해. 자, 주제라고 그랬어. 제목 자체가 주제를 드러내. 자, 되었으면 이제 그 제목 아래 있는 것 좀 볼게. 이 시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그 고향의 모습을 회상했어. 다시 가난해. 그렇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이야. 긍정적이지? 그다음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주시자.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게 이제 작품의 주제인 거지. 자, 이걸 노래하고 있다. 각 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참고로 실제로 정지용이라는 작가 자체가 그 이미지를 되게 많이 활용했거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지. 거기도 공감각까지 활용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여 고향의 풍경을 그리고 있으며 후렴구가 있대. 후렴구. 뒤에서 반복되는 구절을 후렴구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후렴구 이거 역시 고향에 대한 화제의 그리움이 지역적으로 담겨 있어. 그래서 여기서 주시자. 후렴구에는부터 주실게. 후렴구에는 고향에 대한 화제의 그리움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쭉쭉치고. 그래서 후렴구도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자, 되었으면 1년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줄되는 실개천이 희도로 나가고 이렇게 써. 자, 배경 나왔지. 넓은 벌 동쪽 끝이라는 거 배경이지. 자, 줄 쳐놓고 넓은 벌 동쪽 끝 여기는 배경이고. 참고로 벌이라고 나오는데 벌은 옆에 위에다가 적자. 벌은 벌판이라는 뜻이야. 벌판.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된 실개천이 휘돌아간대. 자, 그럼 시적 대상이 실개천이거든. 실개천 동그라미 치고 지금 실개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실개천인데, 자, 여기 좀 생각해 보면, 자, 보자. 이 글의 화자가 뭘 보면 실개천을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어디 있냐면 넓은 벌판 동쪽 끝에 있단 말이야. 가까워 멀어. 넓은 벌판 동쪽 끝에 있으니까 멀리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뭐라 했냐면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라 해서 이 멀리 있는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용된 표현 기법이 의인법인 거 이해되겠지? 그렇지? 그 밑에 이제 의인법을 통해 하는데 의인법도 줄 좀 치고, 자, 의인법 줄 치고, 그 다음에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전체를 가로 좀 묶어주자.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자, 원래 멀리 있으니까 어느 감각을 통해 할 수 있어? 실개천, 멀리 있는 게, 그렇지, 시각을 통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실개천이 시각인데, 옛 이야기를 지줄된다고 표현했지. 이야기를 해주면 어느 감각을 통해 할 수 있어? 그렇지, 청각이지. 원래는 멀리 있으니까 들려, 안 들려? 안 들리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을 청각화하는 표현이 되겠어. 그래서 그 가로친 부분에다가,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놓자. 시각의 청각화에 해당되고 우리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놓으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지. 공감각적 심상이야. 공감각. 공감각적 심상이고 또 똑같은 표현으로 감각을 바꿔놨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은 다른 말로 또 감각의 전이라고도 얘기를 해. 감각의 전이. 다 같은 말이야. 자, 이어서 자 실기천이 희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흐름을 우는 곳에 있어. 자, 이번에 뭘 보고 있어? 얼룩배기 황소 보고 있지. 황소, 그렇지. 황소의 동그라미 치자. 자, 이번 시적 대상은 황소야. 자, 그런데 이 얼룩배기 황소가 얼룩무늬의 황소야. 이게 칙수라고 해가지고 호랑이 무늬처럼 생긴 소가 있어. 이 소가 짱 먹어. 그래서 어디 가든지 대장 노릇하거든. 진짜 손가락이 더러운 소야. 그거 보면 되겠다. 우리 그 이중섭의 소라는 그림 본 적 있지?
거기 보면은 그림 그 소 모양이 되게 얼룩덜룩하잖아. 구소야, 구소. 구소. 우리의 전통소. 자, 해설빛, 금빛, 으름곳이라는데, 자, 여기도 보면 금빛, 게으른 으름, 여기 좀 가로 좀 묶어주자. 금빛, 게으른 으름. 자, 원래는 소가 울음을 보이는 거지. 어느 감각이야? 울음을 울면 청각이지. 근데 금빛 울음이잖아. 시각화돼 있는 거지. 그래서 밑에 줄쳐놓자. 요것도 공감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청각의 시각화에 해당이 되겠어. 자, 그래서 시작부터 이론부터 감각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났지. 그치? 자, 되었으면 우리 이쪽에 이제 해설피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내신을 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 해설피 보면은 왼쪽 아래 보면 뜻이 있을걸? 안 나왔네. 밑에 가장 아래 있다. 자, 그 페이지에 20쪽에 가장 아래 보면 해설피인데 해가 질 무렵이라는 뜻이 있지. 그치? 자, 해가 질 무렵. 일단 줄치고 1번. 그다음에 뒤에 소리가 낮고 느리게라는 뜻이 있지. 요거 2번 이렇게 하도록 하자. 1번, 2번 이렇게 하자. 자, 정리됐어? 해설빛 뜻 두 가지야. 해가 질 무렵, 해가 설빛 질 무렵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해설피에서 좀 슬프게 이런 느낌으로 낮고 느리게 이런 뜻으로 해석돼. 자, 뜻을 봤으면 다시 올라가자. 자, 해설피 그러면 해질 무렵이라고 하면 이것도 배경인 거 이해돼? 무슨 배경? 우리 배경 두 가지 있었지.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 그렇지. 여기서는 배경, 시간적 배경의 역할을 해. 그래서 이것도 배경이 되겠다. 해설피도 배경의 역할을 해. 뜻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그런 곳. 다음에 밑에 보면 그곳이 차막고 맨들 이칠리아라고 했지. 자, 그곳 네모치고 여기서 그곳 네모치고 그곳이 어디야? 그것이 고향이 되는 거지. 그곳은 네모치고 고향이라고 정하고. 자, 그곳이 차막고 맨들 이칠리아 의문형이지. 잊혀져 안 잊혀져? 안 잊혀지잖아. 그러면 사용된 표현기법 이칠리아 바로 위에 보면 서리법이라고 나와 있지. 사용된 표현기법은 서리법이고. 그다음에 서리법은 우리 표현기법 중에 강조법에 해당되잖아. 그곳이 잊혀지지 않는다. 고향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주제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자, 이 구절이 각 연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 후렴구라고 나와 있지. 후렴구. 자, 요놈이 바로 후렴구인데 자, 기능도 여러 가지 나왔어. 1번 보면 연 구분 및 연 구분 줄쳐. 자, 연을 구분해줘. 그 다음에 시 전체에 무엇을 부여하는데 통일성 부여해 줄쳐놓자. 연을 구분해줘. 통일성을 부여해줘. 그 다음에 반복이 되니까 운율 형성하는 거 이해되겠지? 운율 형성도 줄쳐놓고 그 밑에 그리움의 정서환기라고 줄쳐놓고 그리움의 정서환기. 쉽게 얘기하면은 주제를 강조하는 거지. 그치? 3번 옆에다가 그리움의 정서환기 옆에다가 주제 강조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합시다. 정리들 됐어? 자, 정리되었으면 그쪽에 기능 한 가지만 더 적어 놓을게. 밑에 4번이라고 동그라미 4번 이렇게 넣고 동그라미 4번 하나 적고. 자,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은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연의 아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 그치? 각 연의 밑에마다 있단 말이야. 형태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겠어? 아래를 받쳐주면 좀 안정감이 느껴지겠지? 그치? 그래서 4번에다가 형태적 안정감이라고 적어놓읍시다. 형태적인 안정감도 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되었으면 1연은 마무리가 됐어. 자, 1연은 화자가 고향의 전경을 보고 있어. 그치? 고향의 모습을 보고 있어. 처음에 뭘 봤어? 멀리 있는 실개천 봤지? 그 다음에는 가까이 있는 황소 보고 있겠지? 황소 울음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 부분, 1연 부분 보면 옆에 따로 정리하자. 자, 1연에는 실개천 화살표, 황소라고 하고, 실개천에서 황소로 화살표. 실개천은 원경이야, 근경이야? 그렇지. 실개천은 이거 원경이지. 실개천은 원경이야. 그다음에 황소의 위치를 치고 황소는 근경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땡땡 한 다음에 원경에서 근경으로 무엇이 느껴져? 시선의 이동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건 시선의 이동이 느껴진다. 자, 정리되었으면 2연 넘어갑시다. 2연. 자, 이번엔 질화로에 화로 알고 있지? 화로, 불피운 화로. 재가 식어졌어. 자, 재가 식고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 느껴질 수 있지. 자, 그리고 시간적 배경도 알 수 있다. 무슨 배경?
그렇지.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그래서 밑에 계절적 배경 겨울 여기에 줄쳐놓도록 합시다. 계절적 배경 겨울이야. 그래서 이거 배경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자, 그다음에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는데 일단 빈 밭이 있지? 빈 밭이 있는데 요거 네모 쳐놓고 요것도 공간적 배경. 자, 빈 밭은 배경이고 자, 여기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는데 밤바람 밤 나왔잖아. 밤. 그렇지. 여기도 네모치자. 밤도 바람 네모치고. 자, 밤이니까 이거 시간적 배경인 거 알 수 있지? 그렇지. 이거 시간적 배경이야. 자, 그리고 거기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것도 전체 묶어줍시다.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를 쭉 묶어주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실제로는 이제 빈 밭에 밤바람이 불고 있는 거지. 밤바람 윙 하고 소리 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말 달린다고 표현했단 말이야. 말 달리는 건 어느 감각을 통해 할 수 있어? 시각을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밤바람 소리라는 청각을 말 달린다라는 시각으로 바꿔놓은 거야. 이해했어? 밤바람 윙 부는 것을 말 달리는 걸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번엔 얘도 공감각적 표현에 해당되고 이번엔 청각을 시각화해 놓은 부분에 해당돼. 지금 우리 공감각 3개 봤다. 옛니하게 지줄되는 실개천. 그다음에 금빛 게으른 울음. 그다음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렇게 3가지가 공감각이야. 자, 그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자, 이번엔 뭐 보고 있어? 늙으신 아버지 보고 있지. 아버지의 동그라미 치고 이번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에서 아버지가 집베개를 베고 계신 거지. 집베개. 집베개도 좀 줄을 치자. 집베개도 줄을 치고. 자, 우리 집으로 만든 베개니까 우리 요즘엔 써 안 써? 안 쓰지. 그렇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얘도 좀 이 시골의 느낌이 나거든. 이렇게 시골의 느낌이 나면 이럴 때 이제 향토적이라는 표현을 써. 향토적. 그래서 집베개는 향토적인 소재에 해당이 돼. 자, 그러면 우리 일연에서부터 향토적인 소재가 많이 있었겠네. 그치? 뭐 벌판이라던가 실개천이라던가 황소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 다 향토적이지. 그다음 이연에서는 질하로, 그다음 빈 밭, 그다음에 집베개 이런 것들이 향토적인 소재에 해당될 거야.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 좀 할게. 자, 그다음에 이연의 끝에도 마찬가지로 그곳이 차마 꾸만들 이치리아라고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지.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이연에서 했던 기능들 동일하게 하고 있을 거야. 통일성, 안정감, 뭐 연구분, 그다음에 주제 강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운율 형성 이런 것들 역할 반복하고 다음 3년 넘어갈게.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에서 자랄 때 흙 네모치고 이것도 배경이겠지. 우리 지금 여기서는 흙을 보기가 좀 힘들지. 그치? 흙 어디서 많이 보이겠어? 땅에서. 그렇지. 농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흙을 통해서 배경이 시골이다. 공간적 배경이 시골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는데 내 마음. 이번엔 내 마음에 대한 얘기네. 내 마음 동그라미 치고 자신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얘 마음 어떻겠어? 시골 아이들이 좀 느낌이 좀 순수한 느낌이 있지, 그치? 그래서 내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뜻해. 자, 다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초롬 희적 시동고 됐어요. 자, 일단 파란 하늘빛이 하늘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파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 파란 좀 줄쳐보고 파란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치? 색깔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하지? 색채어. 색채어. 색깔을 나타내는 색채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색깔을 나타내니까 요거 감각은 어느 감각? 그렇지. 시각이 되겠지. 여기도 시각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 하늘빛이 그립다고 표현했거든. 그치? 그러면 하늘빛은 그리움의 대상인 거지. 그치? 화자가 추구한 대상이야. 그래서 밑에 이상세계라는 표현 있지. 꿈과 소망, 그다음에 이상세계. 이게 하늘의 의미가 되겠어. 하늘빛의 의미. 요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꿈, 소망, 이상세계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게 바로 하늘이 되겠어.
됐지? 자, 그리고 이게 그리워서 하늘을 향해서 함부로 화살 뿅 하고 쏜 거야. 이걸 추구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화살이 의미하는 거, 화살도 동그라미 치고, 화살 동그라미 치고, 이 화살이 의미하는 것은 막연한 동경,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나타내. 다시, 하늘 자체는 어떤 의미라고? 이상, 꿈 이상 이런 걸 뜻해. 그리고 화살은 그걸 동경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이것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풀 이슬에 함초롬 희적 시동고이라는데 함초롬도 물결 표시로 줄 좀 치고 별표 치고 요 단어도 고유어지. 요즘 안 쓰는 말이지. 그치? 이런 거 항상 물어본다. 자, 그 아래 보면은 그 페이지 가장 아래 보면 함초롬이 있어. 읽어볼게.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이었지. 좀 길어. 다 줄시자. 젖은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이야. 뭐 요즘 말로 하면 흠뻑 희적 썼다. 흠뻑 젖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돼. 골고루 다 젖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것이 차마 잊혀지지 않지. 여기도 고향의 이미지지. 그치? 자, 그럼 우리 다음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적 대상을 다시 한번 봐. 이런 보면, 이런에서는 실개천과 황소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치? 고향 무슨 얘기했어? 이연 넘어가서 누구 얘기했어? 아버지 얘기했지. 그치? 이연에서 아버지 얘기했다. 3년 넘어가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야?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유년의 화자에 대한 얘기를 해. 시적 대상이 다 같은 거에 다른 거야? 달라지고 있어. 그렇지. 시적 대상이 각 연마다 모두 달라. 자, 됐으면 다음 장 넘어갑시다. 자, 사연 넘어갈게.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린 어린 누이와 결국 어린 누이였어. 어린 누이의 동그라미. 자,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천 발벗은 아내가 이번엔 아내에 대한 얘기지. 아내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어린 누이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짚고 이삭 줍던 곳이 바로 고향의 모습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지. 그치? 그러면 우리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쭉 줄치고 요거 전체 사용된 표현 기법이 같은 나왔으니까 사용된 표현 기법이 뭐야? 같이, 처럼, 양듯 이런 거 나오면 직유법이 사용됐지. 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직유야. 자, 그런 검은 긴 머리야. 그러니까 검은 긴 머리인데 이런 거지. 춤추는 밤물결 같이 찰랑찰랑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야. 예쁜 이미지지? 자,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볼게. 자, 직유법도 있는데 춤추는 밤물결이라며 밤물결이 춤을 춘다며 상대 표현기법이 뭐가 돼? 원래 춤은 누가 추는 거야? 사람이 추는 거잖아. 그럼 상대 표현기법이 의인법이라는 걸 수 있지. 그래서 밤물결 같은 옆에다가 직유법 외에도 의인도 하나 적어놔. 의인법. 의인도 사용됐어. 자, 그리고 밑에 좀 필기된 거 볼게요. 원관념은 누이의 검은 기민머리를 얘기하고 다음에 이거 역동적이라는데 역동적 줄쳐보자. 역동적. 강한 움직임이 느껴질 때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치? 아주 큰 움직임이 느껴져. 왜? 춤추는 밤물결이 출렁출렁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역동적이야. 자, 그런 검은 기민머리 날린 어린 누이. 자, 누이의 이미지는 되게 좀 예쁜 이미지. 좀 신비로운 이미지. 이런 거 느껴지지. 전설바다 느낌아. 그치? 전설바다니까. 자, 다음 내려가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지금 아내 뒷산 내용 아니지? 그치?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실제 시골 가보면은 그 시골 아주머님들 느낌이 딱 이런 느낌 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밑에다가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소박함을 강조하게 한 거라고. 소박함. 거기에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의 줄쳐서 들어가자. 소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 실제로 정중 작가가 이 시 봤으면 기분이 좋았을까? 정중 작가 아내분께서 보면 왜 난 네 모양이야!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전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리고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짚고 이삭을 줍던 곳이야. 자, 따가운 햇살이니까 따가운 햇살 줄쳐보자. 따가운 햇살 줄치고. 자, 따가운 햇살은 따갑다고 했으니까 이거 긍정적인 이미지야, 부정적인 이미지야? 부정적이지, 지금 마이너스의 느낌이야. 좀 힘든 삶을 나타내. 자, 그렇게 이삭을 줍던 곳이지만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곳이야. 자, 다음 5년 넘어갑시다. 하늘의 성금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겨. 이번엔 무엇에 얘기를 하면 별에 대한 얘기라고 있지. 별 동그라미 치고 별
동그라미 치고. 자, 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여기 앞에 성근이라는 표현 있지. 성근. 물결 표시, 별표 치고, 요 단어의 뜻 알고 있어야 돼. 듬성듬성한, 이런 뜻이야. 다시, 성글다. 기본형이 성글다인데, 듬성듬성하다, 이런 뜻이야. 자, 듬성듬성하다는 얘기는 별들이 많다는 얘기야, 별로 없다는 얘기야. 별로 없는 거지. 드문드문 이렇게 있는 거야, 별들이. 자, 그런 별이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하는데, 발을 옮기고 줄쳐보자. 발을 옮기고, 누가 발을 옮기냐면, 위에 별과 연결해놓자. 별이 발을 옮기고 있어. 별이 발을 옮긴다는 얘기는 별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됐어? 별이 발을 옮기고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위에 보면 별 옆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이제 이해됐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 별이 발을 옮기고 있으니까 별이 이렇게 지는 모습을 나타내. 자, 그렇게 됐고 하나 더 하자. 자, 발은 사람한테만 있어, 동물한테도 있어? 동물한테도 있잖아. 그러면 요거 사용된 표현기법 뭐야? 무생물을 살아있는 게 좀 표현했어. 화류법이 사용된 거지. 그래서 별이 발을 옮기고 전체 묶어주고 두 줄 이렇게 옆으로 좀 묶어주고 여기 화류법 이렇게 적어봅시다. 화류법. 다음 구절. 자, 서리 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야. 자, 서리 까마귀 할 때 서리 네모치자. 서리 네모치자. 자, 설이 왜 네모쳤냐면 서리가 내리는 계절, 어느 계절로 알고 있어? 가을. 그렇지. 가을을 나타내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준다. 서리는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 실제 서리가 언제 내리냐면 늦가을에 내리거든.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알려줘. 자, 서리 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야. 우지 지졌어. 까마귀의 우지 지졌어. 어느 감각? 그렇지. 밑에 청각 하나 적어놓고 여기도 감각이 들어가지. 위에 별은 시각, 여기 까마귀는 청각. 자, 그리고 초라한 지붕이래. 지붕이 초라한 거 보니까 가난한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밑에 가난한 고향집, 거기 가난하다는 거 체크 좀 해놓자. 가난한 집이야. 자, 그렇지만 흐릿한 불빛이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이야. 도란도란거리는 곳 주쳐보자. 도란도란거리는 곳. 자, 도란도란거린다는 건 집안 분위기 어때? 되게 화목함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밑에 단란하고 정겨운 모습 이러는데 거기 줄쳐놓고 가로 열고 화목함 이러고 적었죠. 화목함. 자, 그러면 우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비록 집은 가난하지만 화목했던 곳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자, 정리되었으면 자, 어디로 넘어가시냐? 자, 다시 앞장으로 돌아옵시다. 앞장으로 돌아와서 자, 20쪽에 왼쪽 날개 부분 볼게. 자, 분무늬의 부분. 향수에 들어가는 고양이 이미지 잡았어? 찾았어? 20쪽에 왼쪽 날개 표 있지? 다 찾았어? 자, 볼게. 자, 1번 보면 고향을 드러내는 소재 실개천과 얼룩배기 황소 있지? 다음에 2번 보면 질하로 있고 늙은 아버지. 다음 3년 파란 하늘, 풀섭 이슬 이런 얘기했고 다음에 산에선 누이랑 아내 얘기했어. 다음에 5년 넘어가면 서리까마귀, 초라한 지붕 이런 얘기했어. 그래서 고향 모습은 전체적으로 가난하고 좀 고단해. 그래서 힘들긴 해. 그렇지만 평화롭고 정겨운 이미지가 나타나지. 오케이. 그래서 평화롭고 정겨움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어. 자, 됐으면 다음 넘어가서 밑에 핵심 정리 운율 밑에 핵심 정리 운율. 자, 특정 식구 뭐뭐 하는 곳이란 표현이 반복됐지. 좀 전에 봤던 거 바로 아래야. 자, 거기 줄쳐놓자. 뭐뭐 하는 곳이 반복되고 있어. 그 다음에 후렴구 그곳이 꾸며낸 이칠리아가 반복되고 있어. 시에서 반복되는 모든 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운율 형성한다고. 운율 형성 기억해 두도록 하고. 자, 그리고 다음 장 21쪽 넘어가서도 날개 부분 볼게. 자, 후렴구의 기능 아까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연과 연 사이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야. 그곳이 차마 꿈맨들 이칠리아가 반복돼. 그래서 1번 보면 각 연의 시상을 매듭지어. 다음 줄 치자. 연과 연 사이를 구분한다 줄치고 연과 연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 다음에 또 줄치자. 고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줄쳐놓고 옆에다가 따로 적자. 주제 강조 이렇게 적었자. 주제 강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 이 주제를 강조한 역할을 해. 다음에 3번 동의한 말이 반복되니까 뒤에 줄자 운율을 형성한다. 뒤에서 반복되었으니까 운율 형성. 다음 4번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한다는데 요거 주제 위에 2번이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2번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아. 다음에 5번 통일성 부여의 줄치고. 이거 외에도 6번으로 뭐가 있었다고? 또 다른 걸로 형태적인 안정감이 있었지. 안정감. 요런 기능도 하겠어. 자, 6번하고 안정감 적었으면 밑에 핵심 정리 또 볼게. 자, CSM 표현 기법이라는데 옛이야기 지술되는 이라고 해서 의인 이해되지. 실개천이 옛이야기를 하고 있어. 의인법이야. 다음 그것이 참학구맨들이 진리아니는 반복법과 서리법. 반복되는 것은 각 연의 끝에마다 반복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의인법이 있었고 반복 있었고 이칠리야를 통해서 서리도 있었어. 다음에 밑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이거 왜 화류로 돼 있지? 이거 의인인데 일단 화류로 줄쳐놓자. 출판사에는 화류로 돼 있는데 이거 원래 의인이야. 옆에다가 의인 하나 더 적어놓자. 이것이 원래는 의인에 해당되고 다음에 밤물결 같은이니까 직유법 이해되겠지. 그렇지, 직유됐다. 자, 되었으면 옆에 부문 확인 문제는 이제 과제로 좀 나가도록 하고 다음 장 넘어가서 학습 활동 넘어갈게. 22쪽 들어갑시다. 자, 1번 보면은 자, 시 향수를 읽고 내용을 파악해보자. 자, 1번.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보자 했어. 자, 먼저 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화자가 떠오르는 대상 이렇게 있어. 먼저 이름 보자. 자, 해설피한데 해설피 뜻이 뭐였어? 해가 질 무렵이니까 시간적 배경 드러낼 수 있겠지. 다음에 넓은 벌판, 실개천이 공간적 배경인 거 이해되겠네. 다음에 요것은 이제 고향의 풍경, 즉 일연의 대상은 고향 풍경이 되겠어. 자, 다음 2연 넘어가서 밤바람, 밤으로 나왔으니까 시간적 배경 알 수 있지. 다음에 질화로 집베개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드러낸다는데 화로가 있고 집베개가 있으니까 요 공간이 어디란 얘기야? 집 안, 방 안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옆에 질화로 집베개 옆에다가 가로 열고 방 안이라고 적읍시다. 배경이 방 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야. 자, 거기에 시적 대상은 늙으신 아버지지. 그치? 이연의 대상은 아버지였어. 자, 다음 3연 넘어서 이슬이라고 했지. 시간적 배경 이슬이 외쳐 있어. 새벽부터 이른 아침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요거 이슬을 통해서 가로 열고 아침이라고 적읍시다. 아침. 우리 낮 때문에 이슬이 내쳐 있어? 아니지. 낮 때문에 이슬이 다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다음에 자, 공간적 표현 풀숲이란 말이야. 풀이 있는 공간이니까 들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풀숲 옆에는 가로 열고 들판이라고 적자. 자, 그리고 떠올린 대상은 과거의 화자. 유년의 화자가 돼 있어. 자신에 대한 얘기야. 다음 사연 넘어가자. 자, 따가운 햇살이래. 따가운 햇살이 비치니까 낮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조금 더운 뭐 여름 가까운 낮이 될 것 같아. 여름낮. 낮이고 실제로 그 이삭 죽던 곳이니까 이것도 이제 눈밭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눈일 거야, 눈밭. 자, 그래서 이삭 죽던 곳 가로 열고 이거 눈밭에 해당되고 실제로 눈이겠네.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을 준다는 거 보니까 계절적 배경이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계절? 가을이 돼야지 이삭을 줄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삭 죽던 곳 옆에 따가운 햇살 밑에다가 가을이라고 더 적어놓자. 낮이면서 가을 낮일 거야.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자, 다음에 화자가 떠올린 대상은 어린 누이와 아내인 거 이해될 것이고. 그치? 자, 다음에 우연 넘어가자. 성근별, 흐릿한 불빛이래. 성근이 뭔 뜻이었어? 듬성듬성한 별이지. 듬성듬성한 별. 어느 시간을 알 수 있어? 시간적 배경이 언제야? 그렇지. 흐릿한 불빛 역시 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성근별 흐릿한 불빛 옆에는 밤이라고 적었자.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 그다음에
자, 공간적 배경 초란 지붕이라고 했단 말이야. 방 안이란 거 할 수 있지. 이제 집이란 거 할 수 있어. 자, 공간적 배경은 집이야. 집안. 방 안이고. 그다음에 화자가 떠올린 대상은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린 거지.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1연, 2연, 3연, 4연, 5연의 대상들 다시 한번 봐봐. 1, 2, 3, 4연의 대상. 처음엔 고향 풍경,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자신, 그다음에 어린 노인, 그다음 아내, 그다음에 가족들이거든. 각 연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안 돼. 보니까 따로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1연부터 5연까지가 옆에다가 쭉 묶어주고 구성 자체가 병렬식이야, 병렬식. 1연 따로, 2연 따로, 3연 따로 이렇게 병렬식 구성돼. 자, 됐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넘어서. 자, 이 시에 그려진 고향은 어떤 곳인지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정겹고 평화로운 공간 이해되지? 되게 평화로워. 다음에 유년의 추억이 있는 농촌 마을인 것도 이해될 거야.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가난하고 고단하지만 단란한 가족이 있는 거. 마지막 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지? 오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꿈에도 이룰 수 없는 그리운 곳이라는 건 후렴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거야. 다 됐어? 오케이, 읽어봤으면 다음 내려갈게. 3번. 자, 1, 2를 바탕으로 이 시에 묘사된 고향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자라고 했는데, 앞에 그림, 어, 멀리, 뭐, 이게, 실개천 흐르고 황소 있고, 그 다음에 집 그림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니까 누이와 아내가 이제 이삭 줍는 모습, 이런 것들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고, 다음 쪽, 23쪽 넘어가서, 자, 2번 문제 볼게. 자, 이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그립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게 좋겠어. 자, 밑에 예시를 보면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고향이 몹시 그립다. 다음에 잊을 수 없는 고향, 그곳에 돌아가고 싶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꿈에서도 이 고향을 잊지 못할 것이다. 잊지 못한다, 그립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적절한 표현이고. 넘어갈게. 자, 1번. 시 향수를 통해 서정 갈래의 특성 좀 알아보자. 자, 1번.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운율을 형성한 요소. 요건 줄치고 별표. 운율을 형성한 요소 줄치고 별표. 자, 우리 아까 봤었지? 뭐뭐 하는, 뭐뭐 하던 곳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 진짜.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 했는데, 우리 통사라는 단어 동그라미 좀 치자. 통사. 수업 때 몇 번 다뤘던 것 같아. 통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뭔 뜻이었어? 통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문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다시 통사는 뭐와 같은 뜻? 문장.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얘기. 뭐뭐 하던 곳이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됐어. 오케이. 다음 거. 자, 그곳이 차마 꾸며들 시리아라는 같은 다음 글자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뭐뭐 하던 곳, 뭐뭐 하던 곳이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그다음에 후렴구 반복. 이걸 통해서 운율이 형성됩니다. 자, 넘어가서 2번. 자, 이 시각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표현 찾아보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얻는 효과. 즉 감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냐. 자, 밑에 나갈게. 자, 먼저 표의 첫 번째 시각 드러났지. 얼룩배기 황소니까 시각 드러났지. 얼룩배기 시각 드러났어. 다음 파란 드러났지. 파란 하늘빛 시각. 다음에 검은 긴 머리 검은색 색채어 드러났지. 시각. 다음에 성근별인데 별이니까 듬성듬성하니까 시각 드러날 거야. 다음에 흐릿한 불빛 전부 다 시각이네. 자, 얘들은 모두 시각. 다음 밑에 청각 드러났어.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옛 이야기 지줄되고 있지. 다음에 서리 까마귀 우지 짓고 있지. 우지 짓고. 다음에 도란도란거리지. 청각적인 거 이해될 거야. 다음에 촉각 넘어서 풀섭 이슬에 함초름 휘적시던 곳. 흠뻑 적셨지. 젖었지. 젖었으니까 촉각 이해되지. 이해됐어? 오케이. 흠뻑 젖었다면서. 젖었으니까 촉각. 다음 따가운 햇살 중에 따갑다면서. 따가우니까 촉각인 거 이해되지. 오케이. 자, 다음 내려서 공감각. 금빛 게으른 울음. 그 다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요 자수에 있었던 거지. 그치? 그리고 이거 외에도 옛 이야기 지줄된 실개천. 요건 학교에서 해주면 체크를 하고 안 해주면 버리는 거. 오케이. 기본적으로 금빛 게으른 울음이랑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요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다음 효과라고 했는데 효과.
자, 실제로 감각으로 드러냈단 말이야. 감각으로 드러냈지. 그러니까 밑에 주체, 고양이 모습을 생생하고 다채롭게 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다시 생생하고 다채롭게 형상화할 수 있어. 생생함을 준다는 얘기지. 생생함을 준다. 다음 옆에다가 선명함을 준다고 해. 선명함이라고 적었죠. 같은 표현이야. 생생하다, 선명하다. 다 같은 말이야. 자, 다음에 밑에 고양이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다음에 또 줄자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즉 주제와 연관이 있어. 실제의 모습이 막 고양이 실제 모습이 막 떠오른단 말이야. 그렇지? 향수를 더 잘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자, 정리되었으면 옆에 한쪽 더 넘어갑시다. 24쪽 들어가서. 자, 다음 3번 문제. 자, 이 시에 쓰인 시어나 식구의 표현 방법, 의미 좀 살펴보자. 자, 1번. 자, 표현 방법과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먼저 시어나 식구. 옛 이야기 지으려는 실기죠. 의인법이지. 그치, 의인법이야. 자, 의인법 동그라미 치고. 자, 의인법이니까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옆에 읽어보면 실개천의 물소리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돼서 다음 주자. 사람이니까 정겨움이 느껴지겠지. 그치? 좀 더 그냥 단순한 사물보다는 좀 더 사람이니까 정겨움 느낄 수 있어. 자, 다음 밑에 그것이 참의 꿈인들이 진리하는 서리법이 사용했는데 서리법이 표현기법이 강조법이라고 그랬었어. 그렇지? 강조라고 했어. 그래서 옆에 이 진리가 없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서 다음 주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진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할 수 있어. 다음 밑에 세 번째.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미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야. 그래서 요거 답서에는 화류랑 직유라고 했어. 화류랑 직유 동그라미 쳐놓고 화류법, 직유법 동그라미 쳐놓고 원래는 의인법인데 화류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잡서 따라가자. 자, 옆에 보면 밤물결에 춤을 춘다고 비유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에 물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출렁출렁거리듯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효과가 있어. 여기까지 됐지? 자, 물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다음 밑에 어린 누이의 검은 긴 머리 날리는 모습을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하여 다음에 주자 아름답고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여기 주실게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느낌의 주시자. 요 아름다운 이미지인 거 이해됐어? 머리카락이 찰랑찰랑거린다며? 아름다운 이미지. 그다음에 전설 바다라고 했잖아. 전설 바다니까 신비로운 이미지 이해되겠지. 전설적인 느낌 나. 그래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나? 이런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오케이? 즉, 이 식구를 보고 이 식구를 한 줄 주고 여기에 사용된 표현 기법을 쓰고 그에 대한 효과를 쓰시오.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외워야 된다. 내신은 암기야 그냥. 자, 다음 밑으로 나가자. 자, 다음에 자, 무덤 활동 2번.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나 식구를 찾아 그 의미를 무덤원들과 이야기해보자 하는데 뭐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는 외워야 된다. 자, 다음에 예시답 3. 예시답 아래 거. 참여했다. 함부로 화살을 쏘았다고 표현한 거다. 주자. 함부로 화살을 쏘았다고 표현한 거다. 주식해. 자, 일단 어린 시절이니까 밑에 읽어보자. 주저함이나 거침없이 다음 주식해. 자유분방하게 행동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 읽자. 자,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지. 함부로니까. 다음 밑에 자 미지세계인 파란 하늘을 막연히 동경했던 모습 주식에 자 파란 하늘을 막연히 동경했던 모습 요것을 또 표현할 수가 있어. 함부로 팍 이렇게. 자 다음 아래 사에서 아내를 왜 다음 숫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 이번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 아까 뭐 소박함을 강조한다고 했었지. 자 밑에 읽어볼게. 자 투박한 농촌 여인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숫자 투박한 농촌 여인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 밑에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 말할 때 좋은 감정을 쓰고 다음 숫자 무뚝뚝하게 표현하던 당시 남성들의 태도가 반영된 것.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지. 실제로 뭐 그 당시 자기 아내 자랑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되었으면 내려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자, 25쪽 넘어갈게요. 25쪽. 자, 2번. 다음은 향수의 시인과 가상으로 진행한 면담이다. 이 작품의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생각하며 마지막 시인의 말을 완성해보자. 자, 학생
선생님, 향수는 언제 지으셨나요? 그랬더니 시인이 향수는 1927년 조선지광이라는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작한 때는 조선지광에 발표한 때 밝혀둔 대로 1923년 3월입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때가 1923년 5월이니까 유학하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자, 밑에 향수는 어떤 작품인지 선생님께 해설을 직접 듣고 싶어요. 자, 향수는 낯선 타국으로 떠나기 전 내 마음속 고향의 따뜻한 전경을 그려본 작품입니다. 밑에 학생. 자, 향수는 여러 구성 요소가 어우러져 잘 짜이신 것 같습니다. 작품을 창작하시면서 특히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셨나요? 자, 요거 밑에 읽어보니까 고향의 모습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도록 다양한 심상을 활용했습니다. 자, 보기 줄게. 감각적. 그 다음에 다양한 심상. 주시자. 참고로 심상이란 말이 감각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심상이랑 감각이랑 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밑에 나와서 예시다. 자, 고향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자, 주치자 질화로 집베개 등 다음에 토속적인 시어의 동그라미, 토속적 시어의 동그라미. 향토적인 느낌이 난다는 얘기지. 오케이? 향토적 느낌이 나. 자, 다음에 다음에 각 연의 끝에 동일한 후렴구, 여기 주실게. 후렴구 붙여줄게. 후렴구, 그것이 차마 꿈에 들 이칠리아를 반복했다는 거 주시자.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림의 정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환기했다. 예, 주식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본호 좀 매겨볼게. 자, 1번 다양한 심상 활용에다가 1번 하자. 다양한 심상을 활용했다는 거 1번. 다음에 2번 토속적인 시어 활용. 여기다가 2번 토속적인 시어를 활용했다 2번. 다음에 후렴구 그것이 차마 꿈에 들 이칠리아를 반복했다의 3번. 이렇게 넣도록 하자. 다시 읽어줄게. 다양한 심상을 활용했다는 건 1번. 다음에 토속적인 시어를 활용했다는 건 2번. 다음에 후렴구 그것이 차마 꿈에 들 이치알리아를 반복했다는 거 3번. 그렇지. 정리됐어? 오케이. 자, 되었으면은 까지. 자, 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